자, 그래서 이제 이게 군산에 요거를 이제 제가 보겠습니다. 요거를 19에 5503이네요. 자, 봅니다. 자, 군산에 이제 이게 3번 요거죠. 요거. 자, 요거네요. 지분이다, 임야인데 지분이다, 절반에 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자, 봅니다. 물건 번호 3번. 그죠? 지분이 200평이다. 지분입니다. 아, 대출이 안 되겠구나. 마음속에. 아, 대출이 안 되겠구나. 이게 1억 1000인데 5,400 떨어진 건 좋은데 대출이 안 되는 필지는 뭡니까? 어이구, 필지가 9필지네. 9필지에 주로 오른쪽 번께는 몇 분이 몇 층 지금? 2분의 1이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400평에 200평 2분의 1인데 절반인데 1억짜리가 절반에 떨어졌는데 일단 필지가 많아요. 근데 필지가 붙어서도 괜찮겠죠? 그죠? 필지가 9분까지 나오는데 여기 9분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붙어 있으면 좋겠다. 1중반 막대가 있죠? 이런 건 좋습니다. 좋은데 사진을 보니까 쭉 이렇게 보니까요.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지금 대강 뭡니까 지금? 뭐 컨테이너가 있는 것 같고 뭐 있죠. 컨테이너 있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있는 것 같고. 자, 보니까 거의 붙어 있는 거 보이죠? 그죠? 어느 정도 막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고 이제 이게 여기 이제 도시계획에 나중에 지금 현재는 길이 요렇는데 여기 되어 있는데 옆으로 길이 더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쭉 보면은 문제는 이렇게 보다 보면요. 제일 문제가 뭡니까? 이게 문제죠. 이거. 전 큰 거, 연호. 여기 이제 문제입니다. 전이 이제 이게 나온 게 있습니다. 뭐 크진 않는데, 전이 이게 조그마한 게 있어요. 그 내가 이제 보니까 이게 밭전이 있는데, 특히 요놈, 여기 이제 하나 크고 작은 건 나머지 조그만해요. 32평에 2분이다. 그래서 제가 이 밭전을 보니까 뭐냐 했더니, 요거는 다행히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것도 한 필지인데, 막 이래 돼요. 요거 한 필지고, 이리 되는 것 같아요. 이리. 되가 있는데, 요게 뭐, 밭전은 별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한번 보세요. 그래서, 나름대로 200평인데, 도로변에 길도 물었고, 절반인데, 1억 1000이 한 5,400에 떨어져가지고 있더라. 그러면은, 나중에 낙찰받고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노악 싸움이 됩니까? 제일 뒤에 봅니다. 제일 뒤에 보면은 소유자가 몇 명이죠? 2명밖에 없죠? 그죠? 이 두 사람 중에서 이제 한 사람이 놓은 겁니다. 2분의 1이. 알겠죠? 그러면 두 사람에게 또 악일하게 딱 됐죠? 인원이 100명보다는 2명이 낫잖아요. 공유자가. 2명이고, 땅도 한 200평 되고,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김기식 씨가 아마 이렇게 이제 주 대상자가 본께는, 김기식 씨 지분이 놓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박기아 씨 지분이 남아있고, 그러면 여기다 대팔든지, 낙찰 받아가지고, 대팔든지, 안 그러면 서로 협의가 안 되면 문제 됩니까? 협의 안 되면 결국 공유권을 소송해야 되는 거죠. 소송해서 그럼 몽땅 팝시다. 경매에서. 그때는 누가 이제 사률예로 경매 몽땅 팔았더니 2억이 전에 팔려버렸어요. 나는 5,500에 샀는데, 50% 샀는데 1차에서 팔려버렸어. 그러면 100% 연수익이 나오는 거죠.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49% 샀는데 50% 샀는데 1년 뒤에 공유분할 소송해서 1년 뒤에 경매장에 몽땅 일괄 경매가 나왔더니 1차에서 1억 2천에 팔려버렸어요. 100% 조금 넘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나는 성공입니다. 완전히 그냥 연 수익률 100% 달린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개인 같으면은 예로 1억 버렸다 이러면은 5,500이 55%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난 절실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법인으로 낙찰 들어가면 더 좋다 이 말. 자, 됐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내가 보니 물건이 괜찮아요. 물건이 괜찮습니다. 수익이 좀 넣을 수 있는 그렇게 인원도 많지도 않고 아기자기한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아기자기하기 딱 맞습니다. 그냥. 그래서 농취증은 이제 요거는 미제 출시 이런 또 조항이 없어요. 봅시다. 농취증 조합입니다. 19에 5503인데 아까 농취증 내라 마라 소리가 있었다 이게 보니까. 자, 매각 물건 명세서를 꼭 눌러보니까 더군다나 눌러보니까 자 있죠. 이게 경매는 여기 있죠. 아까 전이 세 필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농취증을 내가 걱정을 했는데 지분 매각입니다.
공유자 우수 매수권은 없습니다. 해놨다, 그죠? 왜냐,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여러 필지가 있는데, 뭐, 한 필지는 지분이 아니더라, 이 이야기입니다. 뭐, 그런, 좌우전 공유자 우수 매수권은 없대요. 우수 매수하지 말고, 많이 쓰여라,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작가입니다. 그 다음에, 공유자 우수 매수 걱정해야 되죠? 일단은. 자, 그 다음에 쭉 볼게네. 지금 뭐, 농지정 내라 말아, 있습니까, 지금? 없네.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더 좋은 거죠? 좋은 거 아닙니까? 농지정. 지목은, 아까 전답이 있었어요. 아까 볼게네. 전이 있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죠? 이게 전이 하나 17평짜리가 32평짜리에 절반이 있고, 여기에도 절반이 있는데, 요거는 뭐 도로 같으니까, 뭐 그게 뭐, 이거는 두 개 다 도로네. 그죠? 주로 도로고 이런 게 문제. 일단 농지 문제도 없어요. 문제도 없고, 막 낙찰 받아가지고, 옆 주인한테 팔든지, 여러분들이, 팔든지, 어떻게 하든지, 막 전체를 한번 소송 한번 걸어가지고, 막 두 사람밖에 없으니까, 송달료도 얼마 안 나오겠네. 그래, 이런 거를 찾으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 수업 시간 잘 듣고, 잘 메모했다가, 총알같이 잘 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보통, 제가 그러죠. 우리 썸네일에 하나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원장님 말씀 잘 알아듣는 수강생이 돈을 잘 벌더라. 자, 18일간 수강 들어오면은 여러분들이 한 800개, 1000개 정도 저 달아주거든요. 실물을. 그 중에서 한 300개 정도는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이는 게 많아요. 그럼 그어서 저도 그냥 들어 안 찾거든요. 보다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오래 노하고 있으니까 딱 보면 느낌 오는 게 있어요. 팍! 멋이 들어오는 게. 별 필요 없는 거, 맹지 이런 거 다 들내삐고, 딱 가다가 이렇게 보면은, 아, 이거 맹지도 아니고 이거 괜찮겠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걸 위주로 꺼내놨지. 돈도 안 되는 거 맹지에 저 산골짜기에 먼당에 있는 저를 한 꺼내가지고, 뭐 지분이 어쩌고, 그 백날 강해봤자 필요 없어요. 알겠어요? 그때 순간적으로 딱 체크 잘해가지고, 들어간 사람이 수익률이 좋더라. 그래서 재수강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재수강 해야 됩니까? 돈 벌라고 하면. 알겠죠? 재수강하면은 뭐 20% 할인도 해주지. 40만원 내면은 또 책 5권 30만원 파는 거 그것도 그냥 드리지. 얼마나 좋아요. 그죠? 자, 넘어갑니다. 12번 공매가 있어요. 우리 공매가 많이 있는데 공매가 지분이 많습니다. 그 찾아보니까 1146개 나왔고 25.7%라서 경매보다 2배가 많더래. 지분이. 알겠죠? 공매에서도 지분이 많이 나오더라. 공매에 가서, 특수 물건에, 자, 지분 있네, 지분. 자, 있죠, 지분. 지분 있어, 지분. 요걸 넣었어요. 이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1000 몇백 건 옵니다. 1142건. 요건 다 지분입니다. 알겠죠? 지분인데, 이거를 이제 사가지고 도입 되는가, 안 되는가, 이제 이걸 따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사면 돈이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 뭐 따져야 됩니다. 되는데 이제 지분을 모르는 사람은 어쩝니까? 지분이라 에이씨 버려. 알겠죠? 이래 할 수는 없다 말입니다. 유치권 신고 들어와서 에이 버려. 법치권 당권 양이 나왔어. 에이 이거 버려. 그럼 뭐 하겠단 말입니까? 뭐 경매에서. 알겠죠? 그러면 이제 평범한 거는 또 많이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낙찰가 높아지고 그럼 수익이 작아지는 거죠. 지분이 그런 게는 안 팔리는 겁니다. 거의. 그래서 이런 거를 잘 보시면서 대출도 안 되니까 돈 자금 있는 사람은 잘 보시고 근데 공부를 해야 돼. 해야 되지 그냥 덜렁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꾸준히 아까 동사가 있었죠. 그거 다 읽어보시고 구독하고 시청하고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2번 넘어왔습니다. 13번. 자, 봅니다. 그럼 요 중에서 1146건인데 13번에 보니까 요 하나 경기도 고양시 벽제동이 나왔어요. 벽제동. 자, 벽제동의 밭전입니다. 밭전이면 또 뭐가 문제입니까? 아, 이는 이 답이네. 답. 밭전이 아니고 뭡니까? 답이다. 그죠? 답이다. 지목이 답이라서 농지증 발급이 고민으로 소이다. 그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한번 봅니다. 이게 요거를 이제 고양시 덕양구 백제동에 뭐 공매는 어때요? 자, 보겠습니다. 공매 눌러가지고 자 컨트롤 V 자 검색을 하니까 백제동의 고양시에 지분이 한
35평 정도 지분이 답이 하나 나왔다. 절반 떨어졌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답인데 35평의 동고양 세무서에서 압류가 돼가지고 절반에 떨어진 것이 움직이더라. 그죠? 2,700만원. 그래서 요거는 언제 하느냐? 9월 27일에부터 공매를 한다 하더라. 자, 그래서 지금 그림을 포트 보니까요. 요 그림 있는 이쪽에 국수집인가 뭔가 모르겠다. 여기에, 이게 뭡니까, 이게? 비석, 축대 쌓고 짜고 이런 데다요. 이제 그런 데입니다. 그런 데에 이제 자, 일단 땅을 보기에는 느낌은 괜찮죠? 길이 붙었으니까. 그죠? 괜찮고, 기억니은 티끌이 이게 좀 그렇죠? 이게 미등기 건물이다. 미등기 건물이. 자, 전자지도를 보니까요. 스카이뷰를 보니까, 고양시가 어디입니까, 고양시? 고양시 백제동에 추모 고군 사건 이런 게 있어요. CC도 있고 있네요. 이래갖고 요 쭉 이제 추모 고군 백제리 묘지도 뒤에는 있고 써놨는데 요 보니까 이제 쭉 올라갑니다. 자, 이 땅입니다. 이 땅. 그냥 빈터 같으면 괜찮겠죠. 그죠? 빈터 같으면 좋습니다. 빈터 같으면 로드뷰를 타니까 로드뷰가 나와요. 로드뷰가 나와야 좋습니다. 땅은 로드뷰가 딱 이게 보이는 게 좋아요. 자, 보니까 지금 흐름하지만은 이게 지금 여기 있다. 아마 이 집 같아요. 이제 흐름한 거 그죠? 요 집이 있다. 절반에 떨어졌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답이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농지의 문제죠. 농지죠. 자, 여기 보니까요. 압류재산, 공매재산 명세를 보니까 답인데 지분이다. 지분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지분은 땅의 지분이니까 전입자 이런 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제시에 주택이 소자고 이났다. 그죠? 알 수 없고 또 임대차 없이 그냥 우리 위에 건물을 공짜 쓰고 있습니다. 이런 거다죠. 그래서 있어도 상관없어요. 땅만 낙찰받는데 위에 선순위 임차인이 필요합니까? 자, 그래서 땅만 낙찰받을 때는 뒤에 이런 세무관계, 국세관계 이게 내한테 문제가 있다, 문제 없다? 전혀 문제 없죠? 땅 받을 때는 이런 거 다 문제 없어요. 길이나 잘 붙었는지, 그죠? 이제 그런 게 이제 문제고 도입이 되는지, 여기 문제지.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이제 제가 여기 써놨는데 한번 봅니다. 지목이 답이라서 농지증 발급이 고민의 소이다. 정부 24에서 미리 한번 신청도 해보자, 그죠? 그러나 이 주택 같은 게 흐름한 게 있는데 73년 이전에 축조되었다면 농증 발급이 어렵지 않다. 위성 사진으로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 어렵지 않고, 요거는 이제 제가 안 써놨는데 수원인가 가면은 위성 사진을 뭐더라 제목이 있어요. 그거를 도면을 돈 받고 했는 데가 있습니다. 도면을 국토지리정보원인가 국토지리정보원인가 있어요. 그거 가면은 인터넷 됩니다. 신청해보면은 3만 5만 주면은 73년도에 그때 건물이었다 하면은 그 전에 지었다 하면은 주택에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73년 1월 1일 기준입니다. 그 전에 건물이 지정이다 하면 아무 문제 없다. 자, 그런데 보니까 용도지역이 뭡니까? 감정서 가니까 자연녹지더라. 자연녹지. 공부상에 이렇게 된 거는 다 지분이죠. 공부상 201 곱하기 118의 사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5,560분인데 여기에서 이제 절반에 됐다. 그래서 요런 거는 이제 낙찰을 받고 여러분들이 농지증이 지금 제일 문제입니다. 잔금을 치르면 되죠. 그죠? 잔금, 예로 이거는 3천만원 미만이니까 일주일 이내 잔금 치르는 게 그냥 내면 됩니다. 이전하려고 하면은 이제 농지취득 자격증명서가 첨부가 돼야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전 서류에 첨부가 돼야 이전되는 거죠. 그게 이제 관건입니다. 그래서 어쩐다고요? 일단 요리 한번 해보고 정부유사에서 미리 한번 신청해보고 답을 보고 또 연구를 해봅니다. 알겠죠? 어떻게 또 타결할 수 있을지. 자, 한번 해보세요. 정부유사에서 해가지고 들러 높이면 간단하죠? 아무 문제 없죠? 안 놓는다 하면 또 그걸 가지고 또 이제 다시 우리가 아까 아까 어떻게 했죠? 제가? 국토지리정보인가? 일단 한번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아마 여기가 같습니다. 내 느낌에. 여기 같아요. 여기 가서 아마, 2년도에 위성사진을 좀, 제공해더라. 그러면은 5만인가 받고 해줘요.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재미난 물건이다. 재미난 물건. 알겠죠? 재미난 물건이에요. 잘하면은, 요거도 뭐 절반에 사면은, 배 이상 받는 거는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내 느낌에. 대파할 수가 있으면. 아까 그 석주하고 하는 그 집에, 대파하면 되겠다. 안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공유자 있겠죠? 공유자한테 대판다든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봅니다. 14번에, 이게 눈에 띄었어요. 아까 그 보니까, 공매에서 지분이 하나 눈에 띄는데, 이 평수가 많아요. 충남 금산군의 이건 임야입니다. 임야입니다. 임야 농촌 필요 없죠? 임야 지분입니다. 지분. 자, 평수가 커요. 평수가 크고 60%고. 자, 평수가 얼마나 되느냐? 자, 요 감정서역 가보니까요. 계획관리지역의 농림지역이더라 7분의 1인데 결론적으로 요거는 5천이니까 1500평 정도. 1500평 정도. 1500평에 지금 원래는 4600인데 절반에 떨어져서 한 2700이 움직입니다. 1500평에. 그럼 요 땅인데 우리가 도면을 보니까 지금 이렇게 노란 게 들어가요. 그럼 좋은 거죠. 노란 게 길이 지금 이렇게. 자, 잘 봅니다. 여기 뚜루루루 보니까 뭐 길이 있는 거죠. 이렇게 있는 거 같잖아요. 지금 이렇게 길 아닙니까 지금 이거. 그죠? 그래서 길이 있는 것 같다. 자, 그래서 이게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길이 없으면은 뭐 제가 또 꺼내도 안 할 건데 찾아보니까 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매 검색 가서 리셋 해가지고 요 컨트롤 V. 자, 검색합니다. 자, 요겁니다. 여기 나왔어요. 여기 이제 나왔습니다. 자, 눌러보겠습니다. 임야인데, 그죠? 1500평 지분인데 송파 세무서에서 압류를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절반이 떨어졌습니다. 언제 하느냐? 이건 언제 합니까? 8월 9일, 시간 없다, 그죠? 8월 10일이니까 오늘 아침 10시부터 모레 수요일날 오후 5시까지 하고, 개찰은 목요일날 11시가 11시 반쯤 됩니다. 그러고, 이제 매각 결정은 요 날로부터 일주일 되는 다음 주 월요일날 10시가 매각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유자가 만약에 공유자다 하면은 이 물건이 너무 좀 뺏기기 아깝다 하면은 공유자는 언제까지 와야 되느냐 하면은 개찰이 목요일 됩니다. 목요일 되면요. 목요일 되고 금요일까지 가서 자산관리공사 가서 신청해야 됩니다. 그죠? 공유자 우수 매수하겠다.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땅을 한번 봅니다. 땅을 보니까 한 1500 되는데 충남 금산에 자 이제 퍼뜩 보세요. 일단 길이 퍼뜩 보이죠? 지금 길이 보이죠? 보이고 요 뭡니까 이거? 자, 길이 보이면서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나무도 좀 심어놓은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차도 지금 뭐지 올라가고 뭐 들어가는가 봐 본게는 내 느낌에 그런 것 같아요. 자, 이제 요리 생겼는데 요것만 보면 모르겠는데 요리 딱 본게는 뭐가 하나 보이죠? 노란 거 요거. 그죠? 놓치지 마세요. 노란 거. 자, 그래서 전자지도를 또 스카이뷰를 눌러주니까 자, 그러면 길이 아마 1이 들어온 것 같아요. 이렇게. 뭐 들어오고 있죠? 아까 노란 게 요겁니다. 열이 들어오는 거. 알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되는데 우리 자, 임야는요. 요런 것 흰 실선 있는 거 이거는 아예 버리는 겁니다. 알겠죠? 경사도 심해서 이거 써도 못해요. 여러분이 그냥 크트파갖고 열이 막 흰 거 나오죠? 이게 이제 10m의 등고선인데 열이 나오는 거는 경사가 심해서 아예 버립니다. 그래서 보통은 하단부에 한 5분의 1 정도만 써도 임야는 성공입니다. 내가 볼 때는 예로 만평이다 그러면 밑에 한 2000평만 거기 뭐 좀 평지고 뭐 괜찮다 그러면은 길도 있고 이러면 그건 합격점이에요. 전부 다 만평 100% 합격되는 건 힘들어요. 그거 사면 완전 그거는 뭐 논하는 거지. 그냥 대박을 건진 거고 한 5분의 1 정도라도 뭐 어느 정도 건축할 수 있는 눈에 탁 띄면 좋은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게 막 그런 대로 안 좋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일단 뭐 이 길이 와 있죠 지금, 그죠? 일단 와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와가 있어요. 와가 있고 이제 이런 거는 이제 파기도 좋아요. 그 전체 우리가 경매를 지분을 산다 하는 거는요. 최악의 경우에는 일괄 경매로 전체를 소송해서 나중에 전체를 판단해 봐야 됩니다. 전체를 팔 때 사람이 사겠나 안 사겠나 그거를 고민해 봐야 돼요. 근데 이게 아니고 여기는 없다. 전체로. 이 누가 사겠습니까 이거? 알겠어요? 이거는 살 리가 없어요. 그럼 이런 거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와, 이 색깔도 괜찮은데 이 뭡니까 이거는?
계획까지 여기죠. 색깔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여기 길들이 되고,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모 뭐 건축되고 되겠네? 사놓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뭐, 물론, 지역적인 조금 그거는 있지만은, 일단은 이렇게 이제 아마 이렇게 길이 막 가있고 가는 것 같아요. 네, 길이 접근이 되는 것 같으니까 물건이 좋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내가 볼 때. 근데, 찝어주도 못 먹어. 우리 수강생들은, 이렇게 주도. 그래요? 그러고 또 찾는 거 보고도 이상한 거 찾아갖고 물어봅니다. 돈도 안 되는 거. 알죠? 내가 볼 때는, 여러 1억짜리가 그거는 한 6천 들여서 물어봅니다. 그거는 2천 주고 사라. 난 안 삽니다. 그런 거를 꼭 물어봐요. 주는 거는 또 안 묻고. 사도 돈도 안 되는 거는 조금 살라고. 하여튼 우리 수강생들은 깨구리가 많아요. 천 깨구리가 많아. 자, 봅니다. 15번. 해남군에 전라도 땅끝 마을에 뭐 분묘 기지권 넣고 농지증 넣고 지분 넣고 안 좋은 게 다 나왔네. 그죠? 밭지 넣었습니다. 자, 근데 뭐 금액은 쌉니다. 한 돈 1,000만원 정도 여러분들 있으니까 뭐 한번 검토해보려 하는데, 자, 그러면은 이 땅끝 마을에 뭐가 하나 넣었다. 밭전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리셋 해갖고 여기 넣고 컨트롤 V. 자, 검색했습니다. 자, 전남 해남군의 땅끝 마을의 밭전인데 271평. 뭐 해놨다죠? 271평. 이 나왔는데 압류재산인데 1,700이 지금 1,000만원에 떨어져가지고 요거도 모레 수요일날 5시까지 응찰하라 해놨습니다. 응찰하라. 자, 공매니까 이제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니까 아마 여러 필지 같아요. 여러 필지가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여러 필지인데, 자, 일단 그림을, 감정서를 먼저 봅니다. 감정서를 쭉 보면서 여러분 느낍니다. 이렇게 보죠. 그럼 감정서 첫 페이지 보면은 잘 알 수가 없어요. 이 갖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중간쯤 이렇게 가면은, 중간쯤 가면은 그 명세표, 그걸 찾아야 됩니다. 명세표 찾아갖고, 그거 보면은 이제 용도 지역도 나오고 다 나와요. 자, 봅니다. 자, 토지 감정평가 명세표 넣었죠? 명세표. 자, 명세표에 보시면서 보는 방법은요, 공부를 본 게내 분수가 보이더라 하면 뭡니까, 이거? 지분이다. 11분의 2. 알겠죠? 지분인데 한 필지 넣겠는데, 이게 무엇이 생산관리, 계획관리 하고 쭉 넣습니다. 넣어가지고, 뭐, 묘도 조금 해가지고, 3,400 넣습니다. 그럼 5필지네. 5필지인데 좀 그렇다 싶은데요. 쭉 이렇게 봅니다. 또 보다가, 자, 그림 잘 보세요. 땅은 지금 이게 5필지 같아.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5필지에 누가 상속을 받는데 한 쌍이 놓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 사람이. 자, 봅니다. 이렇게 보는데 그림 잘 보세요. 자, 잘 봅니다. 이렇게 해서 5필지에 지금 뭐가, 자, 그림을 보니까 벌써 뭐가 괜찮은 그림이 나오죠. 그죠? 그림이 뭐 그런대로 뭐 괜찮은 그림도 나오고, 땅도 본게는 그렇게 썩 나쁜 땅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이렇게 경작을 하고 있는 이런 촌에 갖고 있는, 자, 뭐 집도 이렇게 막 지어놨기도 하고 해놨습니다. 그죠? 자, 해놨어요. 그래서 묘도 좀 있네. 그죠? 묘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수호하는 이런 묘도 좀 있고, 일단 그림은 포트폴리오 좋아요. 좋은데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자, 봅니다. 일쭉 보니까 답이 3필지가 있어요. 3필지. 하나, 두 개, 세 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문제죠. 여기에. 그럼 이게 하나는 현황 이제 대지. 이제 아까 집이 지어진 것 같아요. 그럼 아까 얘기했죠. 집은 73년 1월 1일을 기준해서 이전에 지으시면 좋다겠죠. 그럼 농지증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그때 그럼 확인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있는데 애매하다. 그럼 어쩌야 됩니까, 이거? 이 세 필지 대해서 어디다 물어봐야 됩니까, 이거? 면에 물어보면 주로 안 되는 얘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화를 하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또 면에 이래요. 낙찰 받았습니까? 안 받았다니까. 낙찰도 안 받았는데 무슨 뭐 신청하노? 치아 해주세요. 치아.
그래서 수원에 또 전화 와요. 원장님, 또 뭐, 왜네, 원장님한테 신청했더니 낙찰 안 받았다고 또 못해줬다 그러는데, 낙찰, 꼭 받아야 해준다고 그러는데, 어째 됩니까? 전화 와요. 그래서 내가 또 몇 시간 또 작업을 해서 2페이지짜리 A4 만들어 줬어요. 줬더니 그거를 일단 또 갖다 주는가 봐. 메일 넣어주고 했는가 봐. 그랬더니 막 발급해주더래. 근데 그랬죠. 농지법에 낙찰을 받아야 농지증을 발급해주라 하는 규정이 어디 있느냐? 내 이야기입니다. 우리 농지법에 경매 농지에서는 낙찰을 받아야만 농지증을 발급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어디 있냐? 그런 거를 이제 유절해서 한 2페이지 썼어요. A4에. 쭉 써가지고 이제, 했더니, 막 발급해주더라고. 그래서 그런 이상한 소리 하는 면이 있으면은 저한테 연락하면 제가 메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그거를 가지고 또 저다가 보내주면은 또 막 되더라고. 자, 그래서 정부 24에 미리 신청을 해서 하면 좋겠다.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리 가 있으면은요, 누가 전화 옵니까? 이리 가 있으면, 요거. 가 있으면은, 이제, 팔려버렸어. 예를 보니까, 요 한 사람이, 요 지분이 요번 게 있죠? 지분이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여러, 몇백 평이 팔려버렸는데, 여기 보니까 빚이 많아요. 삼성 세무서에서 3억 2,700이 났죠? 그래, 이제 집안에서 해결을 못하는 거야. 금액이 너무 커가지고. 3억 2,700인데 누가 돈 없잖아요, 이게. 뭐, 조그마한 1,000만, 2,000만짜리, 3억 2,700에 압류가 되어 있으니까 누가 해결할 얘기가 납니다. 아이고, 형님아, 나 돕비라. 형님 사바다가 옛날에 세무서, 나 부가시 안 내고 이래가지고, 3억 몇천만 밀린 형님이 어떻게 동생들이 갚아줄 끼고, 나 돕비라. 누가 사가든 거 그래서 보통 행정 중에 5명 중에서 한 사람이 3억 5억씩 이렇게 막 체납입을 하면은, 나머지 4명 형제가 그거다 관심을 둔다, 안 둔다? 안 둡니다. 모른 척입니다, 모른 척. 오분의 형님 지분 누가 가든 말든가 내가 3억 몇 억씩 체납이 되어 있다 그거 뻘가고 당장 묻어놨고 벌써 애미 샀는데 아이고 괜히 옆에 걷어주면 돈 내놔라 하고 좀 도와달라 하고 사니까 전화도 안 합니다. 알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낙찰을 받아버리면은 전부 다 크려대고 내한테 이름이 딱 올라와요. 내 이름만. 그럼 그때는 사기 좋죠. 내가 1,000만 샀는데 2,000만짜리 1,000만 샀으니까 네가 감정가 2,000이니까 2,000 내놔라 하면은 행정 중에서 그래 세무 다 정리됐나? 다 됐대. 그래 2,000만 원만 주면 지가 매도형 인감료를 떼준대. 매도형 인감료에서 그럼 사자 이래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제 한 필에 팔락 하면 아까 힘들잖아요. 주택이고 뭐고 손대려고 하면 이게 안 팔리잖아 이게 지금. 그래서 이제 이게 행자한테 파는 겁니다. 등기부에 보고 자 여기 보면 등기에 쭉 있죠. 등기부는 복잡하게 비는데 딴 거 없어요. 제일 마지막 장 보면 됩니다. 마지막 장에 이렇게 이제 공유자들이 있는데 그죠? 그 중에서 한 명이죠. 누구인지 모르겠다. 그 중에서 이제 김성기 씨 거네. 김성기 씨께 이제 이게 제일 위에 거네. 그죠? 제일 위에 요거다 요거. 그죠? 강남에 계신 분이네. 그죠? 그게 돈 잘 벌다가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이 1,000만 샀는데, 팔 때 이렇게 해야 돼. 1,000만 원에 샀는데, 1,700 돌아가면 안 되고, 평당에 요새 그거 보니까 한 50만 원 하대요. 5천만 원 주세요. 이래 봅니다. 내용 증명은. 그리고 깎고더라, 그죠? 그러면은 이제 1,000만 원 깎을게요. 4천 크다가, 3천 크다가, 3천 주면 다행이고, 안 되고, 2천만 원 받고 빠지면 됩니다. 그건 배버리죠, 일단. 배버렸습니다. 간단해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찝어줘도 못 먹고, 그러는데, 내가 모르겠다. 자, 봅니다. 15번. 자, 16번. 법원 경매 부동산의 매각 공고에 나타난 특별 매각 조건이 뭐냐? 우리 신문에 보면요. 경매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경매 부동산 공고하고 나오는 게 딱 두 가지 있어요. 농지증 내놔라 하는 거하고, 공유자다. 지분이 될 때는 우선 매수할 수 있는데, 2번 잘 봅니다. 2번. 자, 공유자가 우선 매칭으로 한 경우에 그 매수 신고에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 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에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 우선 매수. 자, 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경매가 되는데 형님 지분이 5분의 1 경매돼요. 동생이 1차도 안 돼서 1차가 발표가 되고 나니까 한 열흘 전에 우선 매수하겠다고 탁 서를 넣습니다. 그런 경우 있죠. 미리 사지 말라고 연말 치는 겁니다. 내가 동생이
우선 매수할 테니까 그냥 아예 들어오지 말라고. 자, 그러고 1차에 이제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지도 10% 안 냈어. 그런 경우에는 다음에 그 이후에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가 행사할 수 없다 해놨는데 이거는 신문에 놓는 이야기고 해도 되더라고. 그죠? 2차, 3차가 막 떨어졌습니다. 4차 가니까 누가 들어오니까 동생이 1차에서는 돈을 10% 안 내놨고 4차 가서 이제 돈을 들고 가지고 네, 그 사람이 여러 1억짜리 5,000달러니까 5,100에 들어오니까 5,100에 내가 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그때 되느냐? 살 되더라고. 이 조건이 해놔도 요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조항이다. 사실은 보니까. 여기 어디 가야 되느냐? 여기 매각 문구 매입서에 들어야 됩니다. 매각 문구 매입서 안에 이런 조항이 있으면은 그거는 떨어졌다 하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 조항이 들어있는데 이거는 신문에 그냥 덜렁덜렁 놓은 기라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떠들어봤더니 씨알도 안 믿기더라고. 법원에서. 야, 그거는 너 신문에 놓은 거야. 신문에 깨알같이 글자 크기 칠해하고 놓은 거는 그거 어찌 자꾸 꺼내서 뭐 해놨는데 사실은 이렇게 해서 매각 물건 맹세서 안에 자 이런 게 나와야 됩니다. 공유자 우수 매수권 행사에 따른 매수 신고가 보전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에 자 1차에서 사겠다 해놓고 10% 안 냈어요. 그럼 실효가 됐죠. 그러면 지가 그 공유자 해당 부동산의 다음 매각기일에서는 우수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놓으면은 이제 예로 3차 4차 가서 지가 뭐 10% 들어서 우수 매수 그건 안 된다. 그러니까 신문 공고에 놓은 것 갖고는 힘이 약해요. 그래 매각 문구 매수에 나오면은 힘이 세집니다. 자 농증이 필요하다. 매각 결정기일까지 제출했는데 안 하면은 보증 못 썼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특별 매각 조건 아닙니다. 그죠? 특별 조건 경매에서 자 17번입니다. 연천군의 무엇이 절반에 떨어졌는데 하나는 전이고 묘지고 법정상권 사는공법권의 지분이고 아이고 대출 안 되겠네. 그죠? 아이고 또 건물이 있는가 봐. 이나기다. 그죠? 자 그냥입니다. 자 근데 본건에 지분 매각인데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는 한 번만 한다. 자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은 두 번, 세 번 해서는 안 된다. 자 농증이 필요하다. 제출하면 보증 못 사겠다. 자 한번 봅니다. 이게 동의 되겠는가? 20에 79689 근데 이제 제보고 이제 많이 부탁하는 것이 원장님 제 돈이 5천만 원 있거든요. 하나 집어주이소 이랍니다. 그런 사람이 수백 명이 물어와요. 집어주고 싶어도 손이 다 아파갖고 내가 못 집어줍니다. 알죠? 다 수강생이고 다 아는 사람이고 뭐 주변에 뭐 온 사람 다 합니다. 원장님 내가 3천만 있거든요. 네 1억 있거든요. 하나 집어주이소. 나 못 집어줍니다. 수업 시간 잘 돼. 수업 시간에. 수업 시간에 계속 나오는 게 그거 아닙니까? 집어줄 거. 그거를 이제 골라야 되는 거지. 일일이 그분을 위해서 나 교재도 일주일에 60페이지 만들어야 되는데, 30페이지 두 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하기 바빠 죽겠는데, 그거 집어주고 할 시간 없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집어서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수업 시간 잘 듣고, 거기서 좋은 걸 하나 선별해서 답사 가보시고, 돈이 되겠다 그러면 나차 받고, 그죠? 뭐 그런 게 더 좋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좋은 게 많이 이야기를 해요. 제가 하면서. 일단 봅시다. 돈이 되겠는가? 20에 79689. 그런데 이제 강의할 때도 저도 답사를 안 하기 때문에 유치권이 들어왔는지 저게 무슨 또 변수가 있는지 그건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답사를 가서 또 나름대로 눈에 띄는 게 있죠. 아 저건 좀 문제 있다. 그런 건 이제 의논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고 이제 제가 강의할 때는 이 3차인데 1차 사건 막가도 1차에서 강의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꼭 1차에서 봐야 되나? 그건 아닙니다. 2차, 3차 막 떨어져서 봐야 됩니다. 알겠죠? 그거를 그냥 뭐 덜렁덜렁 높게 받아버리면 수익도 안 나고 오히려 손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 거는 차수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또 찍고 답사 가서 물어보고 중개사 가서 물어보고 나름대로 공부를 해가지고 찾고 이렇게 막 해야 됩니다. 또 문제점이 뭐가 있는가 찾아보시고 자 봅니다. 경매에서 눈에 띄었죠. 연천군의 뭐 농지다 해놨더죠. 자 봅니다. 땅이 700평 733평인데 연천군의 농지 쪽인데 733평인데 막 지부인데 그러면은 요런 거는 아 대출은 안 되는구나. 근데 한 5, 6천 투자하고
700평 땅 같은 건 또 괜찮은 거죠. 그죠? 땅이 작지는 않습니다. 700평이면은. 자, 그래서 이렇게 퍼뜩 사진을 보니까, 사진의 그림이 어때요, 지금? 괜찮죠? 그죠? 느낌에 벌써 그냥 악산 이런 거 아니잖아. 경사가 지어가지고 뭐 이런 건 아니고, 느낌에 퍼뜩퍼뜩 보니까, 느낌에는 좋습니다. 뭐 어디서든지 그건 아예 알 수는 없는데, 이렇게 이제 뭐 이런 거는 농막 같은 비슷한, 이런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알겠죠? 너무 이런 거는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이랍니다. 우와, 저거를 낙찰받으라고. 아시겠죠? 이런 거는 오다 가다가 몇 번 두고 잡히면 없어집니다. 자, 이런 이제 한옥들이 있다, 그죠? 한옥이 있고, 뭐, 컨테이너 가지고 어떻게 했고, 뭐, 이런 것 같습니다. 느낌에. 자,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있고, 쭉 이렇게 보니까, 뭐, 자, 땅은 이래야죠. 자, 일단 땅은 그냥 두 필지라. 두 필지죠? 노란 게 넣었죠? 그럼 마음속으로, 그나마 그래도 해낭도로라고 있는 것 같다. 기분이 좋다, 하면. 그죠? 그럼 요거는 또 길같이 어떤 느낌에, 도로같이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느낌에. 자, 일단은 지금, 보는 거 어떻습니까, 대강? 민속촌? 이렇게 길이, 이까지는 무엇이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요거는 묘고, 요거는 밭전이고, 민속촌이고, 이런 거다, 그죠? 그럼 민속촌이 뭐, 이게 이제 아까 했다, 그죠? 뭐, 건물이 1973년 1월 1일.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졸업하기 이전에 짓기다 하면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74년도 짓다 하면은 조금 이제 농증 받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있는데, 우리 경매에서는 무조건 소송하면 이깁니다. 공매는 못 이깁니다. 알겠죠? 경매는 무조건 이기는데, 결론적으로, 만약에 지도 10% 돌리도록 하면 돌려줍니다. 근데 공매는 그러지는 못해요. 무조건 이기다 소리 장담을 못하고, 10% 돌리도 않고. 그래서 공매가 더 골치 아프다. 이는 공매가 경매죠? 그래서 일단은 큰 문제는 없다. 자, 봅니다. 묘지가 있어요. 묘지. 하나는 묘지고, 하나 밭전입니다. 그죠? 하나 밭전. 생산 가리죠. 뭐 좋네. 가리죠. 통제 보호. 이런 거는 우리 문정부에서는 별 필요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26분의 7. 이게 조금 이제, 있다. 이라고 이제 쭉 봅니다. 그래서 이제 1억 3,900,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가압류, 강제금이 한 1억 정도, 막 빚는 것 같습니다. 본압류 해가지고, 가압류와 본압류로 전이돼가지고, 한 9,500 정도 하고 이자하고, 여기서 보면 이제 농지적 문제 나왔어요. 요 건물에 이제 요건 안 따질 문제고, 농증이 이제 문제입니다. 농증이. 자, 그래서 매각문건 면제서를 꼭 누렸더니, 농증을 내라는지 안 내라는지 한번 보세요. 자, 중요한 건 요거죠. 그죠? 여기에서 10% 내라, 20% 내라, 뭐, 농지정을 내라, 말을 다 놉니다. 이거 뭡니까, 지금? 내려놨죠? 아이고, 내라라고. 그죠? 도로에 접한다. 이건 좋은 이야기고. 자, 여기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했어요, 아까 전에? 네? 자, 부산 사람이 연천까지 무지 올라갑니까? 농지, 정부 24. 아까 배웠죠? 어디 한다고요? 옛날 말로 민원 24. 우리 배웠죠? 민원 24.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다가 일단 신청해 봅니다. 되는가 안 되는가? 해보면은 답을 주겠죠? 그거를 가지고 다시 또 검토를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또 다시 한번 또 언론을 해보고, 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농지증이 이제 문제다. 근데 죽어도 미등기 불법 건축을 못 해주겠다, 이렇게 하면은 뭐 해야 됩니까? 그때는 변호사 선임해입니다. 선임해가지고 여러분이 한 550만 내놨고, 한번 붙으면은 행정심판 청구 소송하면은 거의 95%는 이깁니다. 그죠? 성소예요. 그러면 농증 반대는 큰 문제는 없어요.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18번은 농지증이 문제다. 설명했어요. 자, 그 다음 19번입니다. 근데 이 해보니까 이 농지가 많이 좋은 게 많은데, 임야보다는, 좋은 게 눈에 많이 띄는데, 농지증이 딱 문제입니다. 이게 딱 부닥쳐요. 내가 쭉 해보니까. 이게 말고요. 그러면은, 불법 건축물, 묘지가 있다. 이 말이죠. 보통 보면은. 묘지가 뭐 여러 개 있어요. 한 15개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읍면장이 농증 발급을 거부합니다. 거부할 때 저가 뭐를 근거가 뭐냐 하면은
농지정 발급 심사 요령이 있어요. 여기겠죠. 여기 이제 농림축산식품부 예규란 게 있어요. 예규에서 온 건데, 여기 보면은 4호에 보면요, 구조 4호에 보면은 신청 대상 농지가 농지법을 위반해서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되었거나 불법 건축물이 있는 농지인 경우에는 신청 대상 농지는 취득시 농정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나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되었거나 불법 건축물이 있는 부분에 대한 복구가 필요해서 현 상태에서는 농정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미발급 알림 이렇게 제목을 달아 좁힙니다. 그럼 법원에서 어쩝니까? 못 받아왔으니까 매각 불허가 시기입니다. 당연히 시기고, 이제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심을 잡아야 돼요. 좋다, 10% 돌려주세요. 그러면 돌려줍니다. 간단히 말하면 나는 안 돼, 저는 꼭 사야 돼, 소송을 해서라도 550만 들든 한판 붙어야 돼. 그러면은 이제 일주일 이내에 매각 불허가 됐죠. 그때부터 일주일 이내에 적시 항고장을 내야 됩니다. 적시 항고장. 그때 빨리빨리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변호사가 내라 하세요. 내고 또 10일 이내에 항고 유서까지 이제 또 내면 됩니다. 적시 항고장은 낙찰받고 일주일 뒤에 매각 불허가 되면은 그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적시 항고장하고 항고 유서를 써가내든지, 안 그러면은 급한 대로 제목만 붙잡고 적시 항고장 써내고, 그때부터 열흘 뒤에 항고 유서를 또 써내고 이러면 됩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붙어요. 붙으면은, 자, 여기 강서 보세요. 강서구 요도 지분입니다. 지분이고 낙찰을 4억 7백에 받았는데, 여기에 이제 공사의 28923. 요 사건에서 강서 동장이, 대저 1동장이, 자, 보세요. 농지입니다. 농지. 건물은 제외, 지분. 낙찰 받았어요. 내가 4억 7백 받았어요. 자, 농지도 보세요. 농지가 불법 건축물이 있다 없다 지금 보기에는.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농지가, 여기에 이제 큰 불법 건축물이 있는 거예요. 있으니까, 강서구 대절동에서 나 농지정 못됐죠?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이 붙었어요. 붙었는데 이겼어요. 그때 이제 뭐가 하냐. 법원에서는 판결이 이래요. 위 농지정 발급 심사 요령, 너 갖고 있는, 요거는 농림축산식품 예규인데, 요거는 내부 규정이다. 대국민 구속 사유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부산고법에서 요 사건에, 대조동 사건에서 이놈이다. 2006년도 여기 제일 유명합니다. 제일 유명해요. 여기 대법원에 그대로 인용이 되어버렸는데, 판결문은 요거를 보셔야 돼요. 요거. 자, 요거 보려고 하면은 요거 복사해가지고 어디 가서 제가 본다겠어요. 요거 복사해가지고. 자고 나면 잡으려. 어디 안 되겠어요, 이거? 판결문 1, 2, 30 보려고 하면 어디 안 되겠어요? L 또 뭐요? 그 영어 다 나와요. 알겠어요? 자, 그래가지고 그거 보게 해놨어요. 경매농지 1등의 사람은 농지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는 30대 잔금 넣고 하기 전에는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할 아무런 근원이 없다. 그 낙찰자한테 형질 변경된 부분의 복구를 요구한다 하는 것은 법률상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점이다. 이를 감안해 보면은 불법으로 형질된 토지에 대해서 농작물 재배가 가능한 농지로 바꾸고 원상 복구가 된 뒤에 농증이 발급하다는 피고 동장, 대저 1동장이요. 대저 1동장 처분 사유는 부족하다. 내주라 이 됩니다. 요거를 많이 인용을 해요.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한번 해보니까 이 서류가 이게 장난 아니에요. 장난. 말은 쉬운데 아시겠어요? 적시항고하고 이게 해보니까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있죠. 적시항고장 사건만 있죠. 있습니다. 1등 하고 했죠. 항고유서 있죠. 항고유서. 그러고 이제 행정심판 청구서 두툼하게 들어갔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서 들어갔죠. 재결, 문서, 송달서, 문서 접수증 받고, 뭐, 웃자고, 답변서 써내고, 뭐, 이렇게 해서 1등을 했습니다. 1등을 했어요.
1등을 했는데 그 1등 한 것이 서류가 어디 있느냐. 1등엔 재결을. 그래서 1등을 했는데 이게 해보니까 일이 많더라니까. 이게 해보니까 이게 그냥 덜렁덜렁 되는 게 아니고 이쪽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이 접수증이 있고 1등엔 서류가 답변서 어디 갔노? 제일 중요한 어디 보이겠다. 하여튼 일이 많아요. 일이 많아서 여러분들은 변호사를 세야 된다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저 같으면 공부사면 하긴 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전문가들 맡기세요. 맡겨야 되는 거지 여러분이 그 시간에 쉽지 않습니다. 해보면은 처음에 하는 건 힘들어요. 자 그래서 이제 농지증에 대해서는 경매에서는 거묻지 말고 공매는 거묻고 자 그렇게 답을 줬어요. 제가 구분했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20번 우리가 의정부 지방법원에 가면요 이 책자가 출력이 됩니다. 요거 소식에 가서 가면은 요게 경매무 편납 요거는 집필진이 주로 민사신청과장이에요. 그 전국에 가보면요 요 책자하고 경매장 책에는 요거하고 요 두 개가 있어요. 요것하고 민사 집행권은 이 책에 있습니다. 작년에 넣었어요. 2020년도 심판에 넣었습니다. 법원 실무제요. 요거 두 건 105,000원. 요거 두 건. 요게 이제 나온 거예요. 요 두 건이 요것하고 경매무 편남은 전국 경매계 민사신청가 가면은 계장들 책상에 딱 붙여 있습니다. 업무가 부닥치면은 경매무 편남은 이게 좀 쉬워요. 요건 좀 상세하게 알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있나죠. 뭐라 써놨느냐. 131면에 보면 농지 매각의 경우에 대장 소관청에서 농지증 발급 거부하는 경우는 소재지 관서가 농정명의 발급 거부 사유를 들 수 있는 것들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것이다 해가지고 요거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뭐냐 그러면요 아까 부산 고법 판결 요겁니다. 요거 자 여기 있죠. 요거 있죠. 요거 근데 여기 보면은 판결 보면은 둘밖에 없어요. 고법에 가야 상세한 이 자료가 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도 요 책을 많이 인용하고 있어요. 요거를 여러분이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책을 하나 만들어갖고 보시면 좋습니다. 요 책은 아주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 몰수도 요 써놨습니다. 자기들이 어떻게 하느냐. 사견을 전제로 낙찰받고 매각 허가 결정한 일주일의 짧은 시간 안에 원상 회복하기라는 사실은 불가능해서 매수인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결과가 있으므로 입찰 보증금 특정의 조건을 정했더라도 매각은 불가하되 신청 보증금은 반환하는 것이 타당할 거로 보인다 해서 거의 대부분 법원에서 매각 불가하고 10%는 돌려주는 쪽으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래서 경매에서는 10% 반대에서는 그동안에 별 문제 없었어요. 울성학생이 매각 불가 되고 10% 받아놓은 것에 대해서. 근데 10% 돌려달라 이래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돌려주지. 매각 불가 됐다 해서 기분 나쁘다 하고 그냥 값비비면 그 다음에 안 돌려줍니다. 와서 돌려주있어. 그러면 그 기적이 농지가 현황이 그래서 그런데 내가 잘못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려주세요. 그럼 돌려주는데 말을 안 하면 안 돌립니다. 알겠죠? 법원에는 좀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신청서 넣어야 됩니다. 그 10% 입찰 보증금 보통 말하면 우리 경매 연합금 그죠? 경매 연합금 환급해달라 이렇게 하면 해줍니다. 보통은. 자, 그 다음 봅니다.